이거는 지금 작업을 잘 해놓으면 매출을 확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제품 하나로도 매출 5천, 1억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제가 120일 만에 매출 1억 5천 달성했다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촬영한 날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매출이 미수지권까지 거의 1억 8천 정도에 도달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그 핵심이 바로 아이템 소싱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 소싱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100% 때려박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해외에 있는 이미지를 한국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 올린 뒤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고객님 집에 바로 보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진을 먹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사업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리테무 때문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끝물 아니야? 이런 얘기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이템 소싱에 대한 개념만 한번 들어보셔도 이게 이래서 매출이 나고 아직 돈 버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 돈 벌 수 있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이렇게 계속 차이가 벌어질 거예요. 일단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돈이 안 되는 제품,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할 때 올리면은 잘 안 팔리는 거, 이런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알아야 돈 되는 제품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도 더 빠르게 확실히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쉽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쿠팡에서 사지 저희한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잿더리 이런 거 이미 로켓에 수두룩하고, 잿더리라고 막 특이한 잿더리들이 있다고 구매 대행에 적합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잿더리 국내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잿더리를 14일 걸려가지고 얼마나 귀한 잿더리라고 구매 대행으로 사진 않으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슬리퍼 같은 거 다이소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쿠팡으로도 쉽게 로켓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기능이 좋은 푹신푹신하고 디자인이 예쁜 이런 신발 슬리퍼여도 굳이 그거를 14일 걸려가지고 받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구매 대행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흔한 상품이지만 디자인이 특이한 제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무드등이에요. 근데 달무드등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특이하다 해가지고 이게 뭔가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다, 구매 대행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로켓 많지만 만약에 로켓이 없다, 국내에서 이 제품이 없다고 쳐도 이런 제품은 그냥 무드등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키워드가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뭔가 상품을 찾고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저처럼 뭔가 키워드를 쓰잖아요. 무드등 아니면 수면등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쓰다 보니까, 이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 치면은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게의 입지인데,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의 무드등이더라도 사실은 키워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팔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특이한 무드등이라고 해요. 이런 디자인이 특이한 해파리 같이 생긴 무드등이라고 해도 이게 노출이 됐을 때야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은 제가 키워드를 되게 요란하게 쳐서 이 상품을 찾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이런 제품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검색이 되어도 노출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고객님이 해파리 무드등이라고 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디자인이 특이하더라도 얘를 대표하는 키워드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게 굉장히 흔하다면 쿠팡 로켓 배송으로 거의 다 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셔도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은 구매 대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쿠팡에서 로켓 배송 받기 힘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입하기 힘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입업자가 들어오기 힘든 제품.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첫 번째는 시즌성 제품이에요. 우리가 항상 시즌성 제품으로 매출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시즌에 검색량이 뛰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난 것도 맞지만, 그 앞전에 시즌성 제품은 사입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시즌성 제품으로 사입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왜 힘드냐면 보통 시즌성 제품은 한 2-3개월 정도밖에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시즌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름이 6개월에서 1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2-3개월 정도의 시즌에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입을 하기에는 수량 맞추기도 힘들고, 그 시즌 제품을 사입할 때 디자인도 되게 다양할 텐데 그게 어떤 디자인이 소비자한테 잘 먹힐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즌성 제품을 사입했을 때 잘 되면 완전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완전 쪽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성 제품이 사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할 때 시즌성 제품을 올리면 매출이 잘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소용 제품 많이 팔잖아요. 그것도 좀 그냥 업소용 제품 잘 나간다 이렇게 아시는 것보다 왜 업소용 제품이 판매가 잘 되는지를 아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요. 업소용 제품이 잘 되는 이유는 보통 업소용 제품은 되게 크고 아니면은 무겁거나 아니면은 인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용 제품이 사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입하면 보통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AS나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해줘야 될 텐데 사실상 일반적인 사입업자가 그걸 AS 해줄 능력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게 됐을 때 매출이 잘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핵심인데 제일베스트는 시즌성이면서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약간 업소용이라고 해야 되나? 시즌성 플러스 업소용 제품을 팔면 매출이 확 뛰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효자 상품 만들기가 되게 쉬운데 이런 제품 위주로 찾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걸로 많이 팔았던 제품도 공개를 할 거고 이런 제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노하우를 풀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랭크 같은 키워드 도구에 들어오시면 여기 아이템 발굴 탭에 카테고리 탭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 먼저 1차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뭐 되게 많겠지만 여러 가지 눌러가지고 시즌성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스포츠 레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차는 해주시면 더 좋은데 굳이 안 해주셔도 충분히 찾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 필터를 거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즌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 시즌에 이번 달 물건을 팔게 되면은 그게 배송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즌성을 찾으시면 안 되고 과거 선택에 들어가셔가지고 적어도 오늘 기점으로부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뒤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이 예를 들어 7월달이면 8, 9월달에 시즌성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좋은 거죠. 사실 8, 9월은 시즌으로 치기에 조금 애매하죠. 여름이 끝나가는 시즌이니까.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작년 데이터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2023년 8월부터 2023년 9월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잡아두고 시즌성 제품의 핵심은 검색량이 적은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시즌에 한 번에 쫙 팔아야 되니까. 물론 우리 구매 대행업자는 해도 돼요. 왜냐면은 재고를 두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시즌성은 검색량이 최소 5,000원 있는 거.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과거 오늘이 2024년 7월이니까 2023년 7월에서 플러스 한 달 정도 주기를 두고 플러스 한 달 정도를 띄워서 2023년 8월부터 9월 조회를 하고 검색량은 필터에서 최소 5,000 이상을 건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상품을 보는 거죠. 이렇게 쫙 보면서 일단 내가 팔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보는 거죠. 수영복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쿠팡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좀 별론 것 같고 쭉쭉 하다가 전기자전거 물론 당연히 쿠팡 로켓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난무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는 네, 여기 제가 별표를 이미 쳐놨는데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별표를 쳐놓고 래시가드도 뭐 흔할 것 같고 축구화도 흔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뭐 자전거도 로켓으로 되게 쉽게 볼 것 같지만 수영복이나 뭐 축구화 같은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할 것 같으니 별표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루프탑 텐트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원터치 텐트도 괜찮을 것 같고 실내 자전거 괜찮을 것 같고 테니스 라켓도 좀 애매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뭐 파워뱅크, 전기 스쿠터, 그 다음에 댄스복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저라면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워터 레깅스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눌러볼게요. 모르니까 타프, 주짓수 도복도 뭐 괜찮지 않을까? 완전 흔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 에어 텐트, 전기 오토바이, 아이스박스는 좀 로켓에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누르는데 돈은 안 드니까 이 별표 누르는데 뭐 스태퍼, 얼음조끼가 뭐죠? 얼음조끼, 그 다음에 뭐 야전 침대 요 정도 일단 해볼게요. 물론 훨씬 내려가면 훨씬 많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몇 가지 체크했으면 우리는 이 별표들만 일단 모아볼게요. 여기 즐겨찾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템 스카우트 검색하니까 갑자기 그 월간 데이터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러면 시즌성을 못 보거든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판다랭크에서 볼게요. 자 여기 판다랭크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셀러 여기에 키워드 분석 들어가셔서 여기 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여기에 그늘막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늘막이 나와요. 보시면은 이제 월 검색량이 3만인데 네, 1년간의 월간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4월부터 서서히 증가를 해가지고 5월도 증가하고 쭉쭉쭉 증가해서 거의 뭐 6월에 확 증가를 했다가 좀 줄다가 뭐 장마라 주나요? 7월 넘어서부터 8월에 피크 빡 찍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31일에 자 3년을 볼까요? 보시면은 똑같아요. 5월에 한번 올랐다가 7, 8월에 한번 더 오르고 또 여기 5월에 한번 올랐다가 7, 8월에 오르고 뭐 여기도 똑같고 자 그러면은 이게 매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늘막을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3월이나 4월 중에 준비를 해서 뭐 리뷰를 좀 쌓아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4, 5월에 매출을 한번 싹 크게 먹고 6월까지 쫙 먹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졌다가 7, 8월에 또 매출을 확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제품 검색해볼까요? 야전 침대. 자 이 상품을 보면 명확한 시즌성처럼 보이진 않아요. 물론 시즌성에 가까운 제품이긴 한데 그냥 꾸준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여기 보시면 한 1, 2월보다 서서히 오르다가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다가 이제 7, 8월쯤 되면 검색량 많이 넘네요. 3년을 봐도 올랐다가 내렸다 하니까 보통 이제 한 3월부터 아까 그늘막이랑 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폭은 적지만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시즌성이라 보긴 좀 애매해서 만약에 이 제품이 업소용 제품인 것 같다 하면 하시면 되는데 뭐 그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얼음 조끼라는 게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얼음을 넣는 조끼나 아니면 이렇게 뭐 선풍기 조끼나 뭐 이거랑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구매 대행으로 저는 딱히 좀 애매해요. 이렇게 선풍기 달린 거는 좀 할만할까 싶은데 이렇게 얼음 넣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근데 일단은 좀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8월에 계속 뛰죠. 7, 8월에 이달도 똑같고요. 이거는 만약에 구매 대행으로 하셔도 좋고 저라면 굳이 할 거면 좀 사입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별 비용도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거 구매 대행 시즌성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어 텐트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에어 텐트가 요런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왜 좋은 제품이냐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사이즈도 엄청 다양해서 사입업자들이 진짜 쉽게 취급 못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로켓으로도 사실 사이즈가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 소형 에어 텐트 빼고는. 근데 에어 텐트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소형을 쓰진 않아요. 뭐 1인용, 2인용 텐트 이런 걸 쓰진 않으니까 이게 뭐 3, 4인용만 가도 웬만하면 로켓으로 들어가기가 힘든 사이즈고 무게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구매 대행에 적합한데, 그러면은 검색량이 어떻냐 보시면 검색량도 이번 달 기준으로 봐도 5만 천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그래프를 한번 보면 캠핑 많이 가는 시즌에 평균 검색량도 거의 뭐 만에 될 만큼 엄청 높은데 캠핑 갈 시즌 되면은 쫙 올라가지고 4만까지 갔다가 또 한번 떨어졌다가 거의 9월쯤 되면은 한 4만 4천에까지 오르네요. 10월까지. 그러면은 이 상품을 거의 우리는 뭐 요쯤에 준비하셔도 되는데 그냥 한 6월 말에서 7월쯤에 준비를 해서 리뷰 좀 적당히 튼튼하게 쌓아놓으면 8, 9월, 10월 이쯤 되면은 엄청나게 매출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 하나만 잘 걸려도 제품 하나로 매출 5천에서 1억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제품 하나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매 대행에 적합한 아이템 소싱 그리고 시즌성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팔았던 것 중에 몇 가지 좀 더 소스를 알려드리면, 굉장히 그 핫한 제품 중에 파라솔 같은 거 많이 팔아보시잖아요. 대형 파라솔 같은 거. 이 파라솔 보시면은 지금 검색량이 14,000인데 지금 아마도 이 파라솔 팔고 계신 분 중에 좀 최근에 많이 팔았는데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에도 또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구매 대행에 적합하기 때문에 팔리는 것도 맞지만 일단 대형이니까 사입업자들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 다음 사이즈나 이런 거 다양하죠. 그 다음에 컬러도 분명히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해서 결국 사입업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구매 대행으로 판매될 확률이 좀 높다는 건데 거기다가 검색량까지 받쳐주니까 이게 좀 더 잘 팔리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효자 상품이나 좀 더 잘 팔리게 이 상품 안으로 매출 2, 3천, 5천 이렇게 찍으려면 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시즌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뭐 번역 언제 해야 돼요? 뭐 효자 상품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자, 이거를 1년이나 3년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겨울에는 쭉 떨어지다가 2월, 3월부터 검색량이 붙어가지고 이제 4월, 5월 되면은 거의 뭐 13,000 정도를 쫙 찍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이런 제품을 2, 3월쯤에 들어가서 리뷰까지 어느 정도 튼튼하게 쌓아놓고 상세 페이지 작업을 이때쯤 해놓으면 4월에 검색량이 터질 때 우리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면, 내가 파라솔을 팔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판다랭크 같은 데 검색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 추이를 보고, 예를 들어 오늘이 7월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내가 좀 몇 개 팔렸는데 이걸 번역을 해야 되나? 한글화 작업을 해서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 볼까? 라고 했을 때 8월, 9월, 10월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굳이 여기에 힘을 들일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제품을 계속 소싱하고 판매를 하다가 그런 제품 중에서 또 잘 팔리는 게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앞으로 이게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작업을 해주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크게 힘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이 만약에 한 2월 달이에요. 파라솔이 한 2-3개 팔렸는데 이거를 효자 상품으로 내가 만들고 싶다, 가능할까? 하면은 판다랭크에서 쳐보고 다음 달에 검색량이 거의 2배 이상 뛰고 그 다음 달에는 또 2-3배 이상 뛴다. 야, 이거는 지금 작업을 잘 해놓으면 매출을 확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제품 하나로도 매출 5천, 1억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검색량에 따라서 객단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제품 하나로 고매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제품은 좋은 게 사입업자들이 사실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매출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처럼 아이템을 직접 발굴을 하고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과거 데이터를 다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반자동을 하시면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곳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검색량 추이를 보면서 내가 이거 효자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반자동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하나씩 터지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아이템 소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셨을 거라 보고, 그리고 터지는 상품을 찾는 방법까지 소싱하는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셔도 여러분들은 진짜 구매 대행 업자 중에 상위 한 3%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진짜 잘하면, 이거를 완전히 잘하면 진짜 상위 1%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은 아이템 소싱에 대해서 깊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